관상서인 대통부에서는요, 눈, 코, 귀, 입, 눈썹 이 5가지 가운데요, 한 부분이 잘생겼으면요 10년 동안 부자로 행복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현명한 여자가 갖춰야 될 7가지 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함과 똑똑함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요,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요 정확히 지적해 주는 것은 똑똑한 것이라 그러고,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입 밖에 내지 않고 교정해 주는 것을 우리는 현명한 것이라 그럽니다. 즉, 남의 결점이나 실수를 찾아내는 것은 똑똑한 능력이고, 이런 결점을 인정해 주고 사랑으로 감싸서 해결하는 것을 현명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현명함이 똑똑함보다 한 수 위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상서의 유장선법에서는요, 현명한 여자가 갖춰야 될 7가지 관상이 되어서요 하나하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현명한 여자가 갖춰야 될 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행보주정이라 해서 여성의 걸음걸이는요 반듯하고 바르게 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면요 각양각색입니다. 걸음걸이를 통해서 그 사람의 현재의 심리 상태를 우리는 짐작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걷는 사람은요, 어딘가 모르게 고민이 많거나 생각이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내적 심리 상태가 은연중 행동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걸을 때는요, 마치 물이 흐르듯 부드럽게 걸으면서 몸을 반듯하고 고개를 들고 걸어야 됩니다. 이를 관상학에서는 호보, 즉 호랑이의 걸음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음을 걷는 여성은요, 대귀상이라 해서 대단히 귀한 여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소처럼 뚜벅뚜벅 침착하게 걷는 걸음을 우리는 우보라 그럽니다. 이렇게 걸으면 중년에 복을 얻고 재산을 축적하여서요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또한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신중하게 걷는 걸음을 구보라고 합니다. 즉 거북이의 걸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걷는 사람은 무병장수하여 병 없이 오래 살 관상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학처럼 청수하고 우아하게 걷는 걸음을 학보, 즉 학의 걸음걸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학이 걷듯이 걸으면요 성품이 맑고 품격이 높아서요 귀하고 큰 뜻을 이루어 행복하게 산다고 그렇게 관상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걸을 때는요 몸을 기울이지 않고 머리를 흔들지 않으며 그렇게 걸어야 됩니다. 또한 작보라 그래서 참새가 깡총깡총 경망스럽게 걷거나 허리가 구부러지고 목이 굽는 등 기울어지거나 구부러지게 걸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관상학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는요 선천적인 영향보다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나의 걸음걸이는요 나의 의지와 생각 그리고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면언최후라 그래서 얼굴은 둥글며 몸은 후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현대적인 미적 관점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이를 바라보면요 고리타분하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상학에 후중지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둥글며 살이 보기 좋게 있고 그 행동이 매우 민첩하고 기민한 사람을 우리는 후중지상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살을요, 요즘으로 말하는 비만의 개념과는 다른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살이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은 살이 아닙니다. 관상에서 말하는 좋은 살은요, 탄력이 있고 부드러우면서 기운이 있는 그런 살을 말합니다. 너무 비대하여서요, 탄력 없는 살을 관상에서는 좋은 살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후중지상의 상을 가진 사람은요, 진중한 성격으로 사리 분별을 잘하는 현명한 여자라 그랬습니다. 또한 온화하고 포용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그런 여성이라고 했습니다. 셋째로는요, 오관구정이라 해서 오관을 고루 갖추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관상에서는요, 오관을 이모구비, 즉 눈, 코, 귀, 입과 눈썹을 더해서 오관이라고 합니다. 관상에서는 이 오관의 형태가 잘 짜여져 있는 얼굴을 좋은 얼굴로 봅니다. 마의상법에서는요, 귀를 최청관이라 해서 듣고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찰관이라 해서 보고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보수관이라 해서요, 수명을 보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를 신병관이라 해서 냄새를 맡고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입을 출락관이라 해서 먹어보고 판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관상서인 대통부에서는요, 눈, 코, 귀, 입, 눈썹 이 5가지 가운데요, 한 부분이 잘생겼으면요, 10년 동안 부자로 행복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오관이 모두 잘 이루어졌다면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부자로 산다고 했습니다. 넷째로는요, 삼종구배라 그래서 삼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관상학에서 삼정은요, 얼굴 삼정과 몸 삼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굴 삼정은요, 머리털 난 데부터 미간까지를 상정이라 그러고, 미간서부터 코끝까지를 중정이라 그러며, 코끝에서 턱끝까지를 하정이라 합니다. 이 세 부분을 나누어 얼굴 삼정이라 합니다. 이 세 개의 면적이 같아야 좋은 얼굴입니다. 이 세 개의 면적이 같지 않으면요, 심지어 우리는 성형수술도 못합니다. 만약 이 세 개의 면적이 같다면 초년운과 중년운 그리고 말년운이 좋아서 큰 어려움 없이 이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간다 했습니다. 다음으로 몸 삼정은요, 몸 전체를 세 개의 면적으로 나누어 봅니다. 즉 목에서 배꼽까지를 상정이라고, 배꼽에서 무릎까지를 중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무릎에서 발끝까지를 하정이라 합니다. 이 세 부분의 길이가 같으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며 의식과 복이 풍족하게 넘쳐 흐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섯째는요, 용모엄정이라 해서 얼굴 모습이 엄하고 단정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몸에서 풍기는 품격이 있어서요, 남성들이 감히 접근을 해오지 못하는 여성입니다. 모습이 품위가 있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얼굴입니다. 사람은 모습이 위험만 있게 보여도 안 되고 반대로 너무 부드러워 보여도 안 됩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이 서로 균형의 각을 맞춰야 하듯이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엄과 덕을 적절히 갖추어야 현명하고 품위 있는 여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섯째는요, 좌면구정이라 해서
앉아 있을 때나 잘 때는 반듯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관상학에서는요, 앉은 모습이 산 언덕과 같고 온화하고 편안하다면 현명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앉은 모습이 다르게 앉은 사람은요, 건강하고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또한 인품이 훌륭하여 주위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그런 여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을 흔들고 발을 움직이고 비비 꼬고 고개를 숙이고 앉는 것은 관상학적 측면에서 보면 모두 좋지 않은 관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는 모습은요, 편안해야 하고 온화하게 보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누운 모습이요, 마치 개가 구부리고 자는 듯 하면요, 이것은 현명하고 귀한 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잠을 잘 때 머리를 감싸고 자는 사람은요, 골치 아픈 송사에 휘말릴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또한 잘 때 호흡이 균일하면요, 건강하게 백수를 누린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불범언어라 그래서 말하는 것이 들뜬 듯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하고 허튼 소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언어에도 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상이라 그럽니다. 즉 언어의 관상이라 합니다. 말에서도 그 사람의 기운이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는요, 상대방과 대화만으로도 그 사람의 내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많이 사색하고 독서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잘 가꾸어도 말하는 것이 천박스러우면요, 가볍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명하고 내공이 있는 여성은요, 일단 언어가 간결하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말만 듣고 있어도 마음이 괜히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관상을 공부하는 이유는요,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주는 겁니다. 즉 현재의 나의 모습을 정확히 판단해서 미래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중에서요,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이 중에서 1개 내지 2개만 해당돼도 좋은 관상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복된 얼굴이라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얼굴이 복되지 않은 얼굴이라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관상을 통해서 장점과 단점을 빨리 깨닫고요, 분수에 맞는 올바른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운명을 개척하는 한판무입니다. 관상은요, 좋고 나쁨, 맑음과 탁함, 천함과 귀함이 섞여 있습니다. 이 중 다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히 섞여서 내 얼굴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나의 얼굴은 좋은 관상이 됩니다. 그럼 오늘 고진한 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